간단하게 문서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KO, KR 이렇게 아까 슬쩍 보여드렸다시피 해당하는 문서가 어느 이제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써주셔야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파악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문서 이름 그대로 카피해서 오랜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문서를 짜기 위해서 위에다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여기는 스크립트 코드로 JS 안에다가 src의 파일 이름 .js 써주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는 iDrep 헤더에 헤드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h1a 자 해서 js dom 원래는 avbl 태그로 dom 써야 되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자 여러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클래스로 할까요? 자, nav 태그로 nav area 뭐 이렇게 한다던가 ul 안에 li를 한 4개 정도 그리고 a 태그로 샵 링크 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도 있죠? 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CSS는 2개 그대로 불러올게요. 자, 커먼에 있는 reset과 커먼 이렇게 그래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는 id 랩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때 각각의 간단하게 내용의 스타일을 쓰는 경우라면 한 줄 하나씩 체크해서 넣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도 있더라 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보시면 스타일까지는 똑같죠. 프로퍼티로 이후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속성을 따로 처리해서 작업을 하더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패딩 뭐 0.5 rem 이렇게 쓰시면 네, 그 내용도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줄바꿈을 하시면 에러나요. 이거 에러나요. 그래서 무조건 한 줄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한 줄을 하기가 너무 보기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한 칸 앞에 아니고 글자가 바로 뒤에 있는 이 자리에다 역슬러시 엔터예요. 엔터로 줄바꿈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뭐 하셔도 관계없지만 이 역슬러시 쓴 바로 뒤에다가 스페이스 하나라도 들어가면 에러 납니다. 네, 이건 에러 나요. 그래서 역슬러시 한 뒤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든가 아니면 그냥 한 줄로 쓰시던가.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여기 있는 도큐먼트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가 아니라 쿼리 셀렉터인데 그건 안 되나요? 됩니다. 헤드박스는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라고 쓰시고 그대로 샵 헤드박스 라고 쓰셔도
돼요. 동일하게 먹어요. 해볼게요. 헤드 박스에다가 스타일 기능은 똑같습니다. 위에처럼 각각 주거나 한꺼번에 쓰시거나. 그럼 여기다가 가로값 100%, 그 다음에 높이값 5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먹을 겁니다. 자, 제가 뭔가 빼먹은 게 있나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옷 하나 있었네요. 헤드박스에 카멜 케이스로 되는데 그렇게 안 써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먹었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노페카 오토도 쓸까요, 이것도?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는데 이제 차이점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는 선택자의 개념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HTML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노드라는 개념으로 선택하는 개념이 있고 HTML이라는 개념으로 선택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크게 구분하는 이유는 딱히 없고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시대순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는 건데, 과거의 HTML 선택자라는 개념은 여기 위에 보시는 각각 ID, 클래스 네임, 태그 네임, 속성에 들어간 선택자 이런 아이들을 따로 칭하는 것들을 이제 HTML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그냥 쿼리 연관성이어서 선택자를 가지는 건데, 그때 엄밀히 말했을 때 태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그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선택하는 아이들을 이제 노드 선택자, 노드 셀렉터, 노드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구분하시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생겨났구나 정도로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시기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선택자는 아직 전부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썼던 이유는, 이제 그래도 많은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상황들이 서비스 개념을 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아직까지 HTML 컬렉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얘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옛날 방식의 선택자 둘 모두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옛날 방식의 선택자 중에 하나는 get element by id 로 선택하는 방식 하나 알려드렸고요. 쿼리 셀렉터의 경우는 쿼리 셀렉터 라고 해서 선택자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단순하게 ID 선택자의 경우는 둘 모두 크게 불편함 없이 그냥 용어가 조금 헷갈리다 뿐이지 그냥 불러오면 끝이에요. 네, 큰 차이도 없고 불편함도 딱히 모릅니다. 자,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한번 선택해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H1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H1의 경우는 자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손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자식으로 선택한다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자식으로 h1을 선택한다 라고 보면, 자손이죠. 자손으로 선택한다 보면, 자, 변수 h1은 랩 안에 들었으니까 랩이라고 먼저 쓰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쓰시면 돼요. 자, 그냥 단순하게 태그 네임이기 때문에 get element by 태그 name 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자, 이때 태그는 여러 개 중복이 가능하니까 s가 붙게 되는 거고요. 자, 태그 네임이 우리가 원하는 h1이니까 h1 써줍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h1에다가 한번 디자인 꾸며 볼게요. h1에다가 스타일은 가로값 100픽셀, 높이값 50픽셀, 50 너무 클라나 3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샵, 자, 만들어줍니다. 그럼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결과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콘솔 로그 h1을 한번 변수값을 띄워보면 HTML 컬렉션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배열이냐 유사 배열이냐는 얘기는 둘째 문제인 거고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h1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배열 형식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할게요. 위에 있는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둘을 비교해 볼게요. 네. 자, 1이라고만 나오신 분들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그때마다 여기 값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경우는 1,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값, 어떤 경우는 리스트 형식으로 다 따로 나옵니다. 약간씩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데, 위에 있는 아이는 div 샵 랩 또는 태그 형식으로 그대로 표출을 하는 반면에, 밑에 있는 h1은 HTML 컬렉션이라는 개념 안에다가 값이 들어가 있어서 0,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는 해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걸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라고 놓고 본다면 모른다는 거죠. 왜? 이 아이가 h1이라는 변수는 몇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만 들어있지만 그 아이를 아이를 지칭한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열이든 유사 배열이든 관계없이 순서를 지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0번째라고 언급을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는 i에 get element s 복수가 들어가는 형태면 그게 배열이든 유사 배열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배열 형식으로 담깁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배열 형식으로 담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뒤에 그 순서를 지정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배열이니까. 배열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자, 뭐 바 AR이 있다고 칠게요. A는 10입니다. B는 5입니다. C는 4입니다. 전 여기다가 갖다 뭘 쓰고 싶어요. AR에 0 이라고 지정해야 걔는 5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려면.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으로 배열 형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무얼 하든 간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효과를
쓰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 무조건 순서 값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선택자 첫 번째 이야기, id를 제외한 모두 다 뭘 가리킨다? 복수형을 가리킨다. 복수형을 가리킬 때는 값이 배열 형식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게 유사 배열이든 무슨 배열이든 일단은 그건 둘째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칭해서 써야 한다. 이게 싫으면 그 다음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되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패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헤드박스 내부에 있는 어떤 값으로 한번 지칭을 해보자고요. 자, 헤드박스 내부에 있는, 자, 여기 i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nav 태그 안에 클래스가 들어있네요. 뭐 클래스를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가져오겠다 하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똑같이 h1 해볼까요? 똑같은 h1도 가능합니다. 자, 변수 head h1이라고 써볼게요. 도큐먼트다 쿼리 셀렉터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쿼리 셀렉터에 h1. 그럼 도큐먼트에서부터 그냥 h1을 가져온 건데 이때 헤드박스라는 변수를 가지고 도큐먼트 대신에 써버리면 이건 도큐먼트 문서 안에 들어있는 선택자가 아니라 이 id 헤드박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한 그 내부에 들어있는 h1이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위쪽에서 언급한 이 자손 선택자라는 개념과 이 개념은 같은 거예요. 둘 모두 자손 선택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태그로 선택한 거니 아니면 셀렉터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태그니 그냥 이 차이예요. 최신의 표현이니 옛날엔 하나하나 다 지칭한 방법이니 이 차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head h1에다가 점 스타일을 가지고 난 또 뭔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border radius 5픽셀 써본다던가 또 뭘 해볼까요? 컬러는 안 먹을 거고 패딩 뭐 레프트를 쓴다던가 아니면 폰트 사이즈를 써본다던가 했을 때 자, 먹을 것인가 해당하는 여기 들어가는 값은 보더 레디어스하고 폰트 사이즈가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기존에 있던 얘가 사라졌어요. 기존에 있는 값을 지우고 보면 들어가 있는데 새로 넣는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싹 사라지고 더 씌워져 버립니다. 이거 어떡하지?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쓰고 싶은데 할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해요. 위에 언급해 드렸어요. head h1.style border radius 는 5픽셀 또 head h1 style font size는 1.2 rem.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치에다가 플러스로 먹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통으로 여러 개 먹을 수 있지만 이후는 각각 따로따로 보정해서 넣는 수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개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정리되고 계신가요? 일단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저는 아이디 선택하는 거, 태그 선택하는 거, 앞에 뭔가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태그 지적하는 방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는 자,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아이디 하나, h1도 하나를 지정하더라 라고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스타일을 쓸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경우에 최초의 한 번의 경우는 이렇게 스타일을 쓰고 나머지는 여러 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내용을 추가한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했던 스타일 값을 가져온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자, H1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그 안에 있는 자식인 A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자식 선택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는 다 H1 링크는 썼죠. 자식을 선택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H1 내부에 있으니까 H1이라고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미 0번째라 했으니까 0번째, 첫 번째 아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자식 선택자 중에 자, get element by 태그는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자손 선택자예요. 자식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children 끝입니다. 뒤에 괄호 안 쓰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무엇이다 라고 파악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콘솔로 h1 링크라고 써서 확인하시면 그 결과물은 A라고 직접 지칭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태그가 A 뿐이 아니라 자, 여기 들어있는 A 태그 뿐이 아니라 또 다른 태그를 하나 더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 스팬 태그를 하나 더 만드셨다면 그랬다면 이 i까지 children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이렇게 a와 스팬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럼 난 저 중에 a를 쓸 거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0 하시면 a 태그만 지칭하게 되죠. 스팬 1이겠죠. 1이라고 쓰면 스팬 태그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똑같아요.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구다 라고 지칭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그냥 그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자식인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거기 중에 있는 아이 중에 누구를 스팬에다 뭘 처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변수 h1
스팬은 h1 링크에 들어있는 1 이라고 쓰시면 스팬이 되겠죠. 그럼 난 여기다가 뭔가 숨기고 싶어. 아니면 직접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 자 클래스를 붙여볼까요?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 있겠죠. 클래스 이름을 삽입시키세요. 그러면 직접 a 태그 말고 스팬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첨부됩니다. 여기는 따로 쓴 게 없기 때문에 a라고 직접 사용하시려면 자, h1 링크의 0번째 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쓰시면 되겠죠. 뭐 스타일에다가 패딩 뭐 쓰신다던가 글씨 색깔을 쓴다던가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자, 너무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자, children이라는 아이는 공통이에요. 공통으로 양쪽 다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느 쪽이든 뭐 섞어 써도 전혀 문제 되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보자면 자, 여긴 children으로 썼는데 밑에 여기 h1에다가 자, 똑같이 children을 쓸 건데 좀 다른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변수 자, h1입니다. 현재 h1에다가 자, 헤드 링크 이상하다. 자, 그러면 h1 링크 2라고 쓸게요. 는 아니다. 링크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서트를 할게요. 자, 인서트. 자, h1 인서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헤드 h1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children이 아니라 child node라고 써볼게요. 정확하게 node죠. 정확하게는 자, children이 아닌 뒤에 node라는 이름을 추가로 붙였어요. 약간 명칭이 다르죠. 자, 명칭이 다른 상태에서 결과를 콘솔 확인을 하시면 h1 insert 자,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둘 다 동일한 h1 안에 자식을 선택한 겁니다. 얘도 동일한 자식을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 노드에 들어가는 자식은 유일한 결과물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 자, 랩에 있는 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아이는 A 그리고 스팬 두 개만 선택하는 반면에 밑에 있는 차일드 노드는 텍스트 A, 텍스트, 스팬, 텍스트 이렇게 잡아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태그 안에다가 주석을 쓰면 그 주석까지 파악하는 아이를 자, 차일드 노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드가 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노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좀 보자면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 태그만 놓고 보면 자, h1 안에는 자식으로는 a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a랑 함께 같이 있는 요소가 스팬이에요. 자, a와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자, 단순하게 여기 위에 있는 h1의 children 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자식으로 들어간 누구 요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태그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아이는 노드 자체를 보는 건데 노드란 뭐니? h1과 a에 대한 관계 h1과 스팬에 대한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그쵸, 자식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의해서 처리되는 이 둘의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요 i를 원래는 노드라 그래요. 이 라인 자체를. 그럼 이 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그 근거되는 내용들도 포함인 거죠. 그래서 아까 내용 봤을 때는 h1 태그 안에 h1이라고 하는 태그 내부에 자 a가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은 빈칸이 없으니까 바로 a 태그가 잡힐 텐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줄바꿈을 해놨거든요. 줄바꿈으로 a 태그로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줄이 바뀌어져 있는 이 공간은 뭐가 남겠어요? 화이트 스페이스가 남겠죠. 이 화이트 스페이스도 결국엔 뭘로 보느냐면 텍스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A 태그 뒤에도 제가 태그를 하나 더 썼는데 그것도 옆에 붙인 게 아니라 줄을 바꿔서 스팬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럼 A 태그와 스팬 태그 사이엔 또 뭐가 있어요? 줄바꿈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또 빈 공간, 텍스트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중간에 제가 또 뭘 넣었냐면 코멘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내용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언가로 코멘트 보는 거죠. 또 스팬과 요 사이도 다시 관계를 보는 거니까 자식으로 또 가서 텍스트로 보는 거고, 이런 모든 관계 형성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 것들을 노드라고 보는 거고, 그런 모든 노드를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이 차일드예요. 차일드 노드예요. 그 모든 관계 형성들을 체크하는 것을 차일드 노드라고 합니다. 뭐 써먹을 일도 굉장히 많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요 차일드 노드로 쓰시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되게 많아, 어떻게 추려낼지 모르겠어 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은 차일드 노드가 아니라 일단은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인식하시고 그냥 칠드런으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네. 차이점만 알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쓰다 보면 나 저 안에 주석이 뭐였는지 필요해, 저 안에 쓸데없는 태그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그때서 찾아내셔도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한테는 이 안에 H1 안에 들어있는 나이를 위의 내용처럼 칠드런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미 위에서 찾아냈으니까 굳이 제가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때 밑에 요 내용들을 찍어 보시면 쪼로로록 자, 텍스트 A, 텍스트 커멘트, 텍스트 스팬, 텍스트 가지고 쭉 들어있고 안에 들어간 여러가지 형성이나 내용들도 존재하더라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상은 일단 보류 패스입니다. 자, 그렇게 형성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아이로 바꿔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nav area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보시다시피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자, 옛날 노드 방식이 아니라 HTML 컬렉션 방식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수 nav area는 하고 누구 기준으로 쭉 보니까 랩 기준도 있긴 하겠지만 밑에 있나 보군요. 그냥 랩 기준으로 가야 되겠네요. 위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랩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랩 기준으로, 아니면 그냥 도큐먼트로 가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고 쓰시고, 이때 들어가는 이름은 nav area 라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미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랩 안에 클래스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요거 내비 에이리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또 무언가 점 스타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자, 무조건 S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아요. 그럼 클래스 네임은 복수 형태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순번을 직접 써서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써줘야지 동작을 하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야 동작을 제대로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점검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자, 자바스크립트 get element by class name은요, 여기 MDN에서 한 가지 체크는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짜자잔. 네. 어디서 쓸 수가 없더라?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선택자입니다. 슬프게도.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아이가 없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9 버전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시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get attribute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get attribute, 여러분이 해석하시기에 무슨 뜻처럼 보이세요? 속성으로 가져오기. 네, 속성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기입니다. 즉 클래스로 되어진 아이를 저는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가져올 수 있느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일단 확인. 자, 이 아이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잡고. 널 어라 못 가져오네. 못 가져온다는데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컴마. 자, 그래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말고, 이것도 가능은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뭐냐면 랩에서 여기서 get 자, element by tag name 에서 태그 네임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져올 태그 네임이 nav 에요.
get element by class name 으로 nav 이거 클래스 네임 아니잖아. attribute area. 자, 그럼 가져올 것인가? 뭔가 일어났대요. 제가 뭔가 잘못 썼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get element by tag name 위쪽에 어딘가랑 같겠죠. 그 다음에 get attribute. 그래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태그 네임은 s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배열 안에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 중에서 그들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이거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추가적인 무언가를 설정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널뜨죠. 네. 점점점 선택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결국엔 이렇게 속성명 자체가 클래스 네임인 것을 가져와서 이 아이가 뭐 하는 거? 이렇게 되면 true이다 일 때 값을 return 하라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형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구형 브라우저 9, 8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기법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런 복잡한 기능이 있더라. 사실 더 복잡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거니까 저런 엄청난 것이 있구나 파악하시라고. 자, 이거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클래스 네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쿼리 셀렉터는 아무래도 좀 더 쉽겠죠. 자, 쿼리 셀렉터가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이 헤드박스 안에 있는 nav are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변수 nav area 그냥 3로 갈게요. 자, 위에 있는 건 주석 걸었습니다. 일부러 헤드박스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라고 쓰시고 클래스 nav area 라고 쓰시면 끝나요. 네, 그럼 여기다가 nav area 3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조금 더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는 뭘 쓰면 될까요? 자, 단순하게 높이 값을 30 픽셀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뒤에 겹치겠지? 이렇게 써있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또 만약에 백그라운드 바꾸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거죠. 자, 쿼리 셀렉터가 그래서 여러모로 편하긴 합니다. 네, 쿼리 셀렉터 안에 실드런 쓰셔도 되기는 해요. 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다시 ul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ul은 태그죠. 그럼 우리는 태그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직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실드런을 찾아서 써야 되죠. 실드런을
그럼 변수 nav UL은 해서 nav area에 children, 그럼 자신 요소를 잡아요. 그럼 그 아이들 중에서 UL까지는 그냥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니까 nav UL에다가 스타일을 줄 수 있죠.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간다던가. 그러면 nav UL에 플렉스가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오타가 제가 있나봐요. 자,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위에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처리를 해서 0. 잠깐만요. 위쪽에서 제가 순서를 안 잡아 넣는 바람에 빼먹었네요. 여기다 써주고 다시 써야 되는군요.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쓸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UL에는 플렉스가 적용이 되게끔 명령어를 주게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보시면 H2에 들어갔네요. 제가 원하는 건 H2가 아니라 UL인데, 그럼 H2가 아니라 UL이라고 사용하시려면 뭐 일단은 1 이라고 쓰면 해결은 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는 H2다 라고 사용하실 거라면 0 써서 H2에다가는 스타일 또는 클래스 리스트를 add blind 이렇게 사용하시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을 선택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쿼리 셀렉터의 경우는 일단은 자식을 선택할 때 쿼리 셀렉터 자체는 안 돼요. 왜? 단수예요. 얘는 하나만 선택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변수 nav ul2라고 쓰고, 자, area 3에다가 쓸게요. 자, 쿼리 셀렉터가 아니라 쿼리 셀렉터 all, 전 여러 개 모든 아이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li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보셔야 콘솔 로그를 통해서 nav ul2 값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뜹니다. all 안 쓰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만 더요. 첫 번째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all이라고 명령어를 내려 주셔야 하더라. 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얘는 이렇게 뜨는데 위에는 어떻게 뜰까? 위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nav li. 자, 이건 li2로 바꿀게요. li2 이게 맞는데 이름 잘못 쓰네. 자, li는 자, nav ul에 자식 똑같이 자식으로 할게요. 자, children 하고 li. 물론 children이 아니라 get elements by tag name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게 아니죠. children. 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뭐 다 잡아놨는데 자식으로
그냥 쓰는 거죠. 콘솔 로그로 사용하시면, 자, 위에는 HTML 컬렉션 li, 밑에는 노드 리스트 li로 뜹니다. 뭐 get elements by tag name으로 하시더라도 HTML 컬렉션으로 뜨는 건 동일하게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컬렉 셀렉트 all 여러 개, children 여러 개, 어떤 걸 사용하시든 어쨌든 가져오는 건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